자, 이번 시간 93페이지입니다. 벌칙편 출발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진행했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83페이지에 있는 벌칙도 한 달치를 총괄하는 시간이죠. 자, 개공사가 위반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들었던 단원들을 총괄해서 묶어서 진행을 하니까 양이 좀 많게 보이지만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암기법 이렇게 하면서 줄줄줄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자, 일단 크게 위반을 하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형벌을 받거나 질서벌을 벌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형벌과 질서벌이 벌칙인데 형벌에 대해서 두 가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이 있습니다. 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징역과 벌금을 형벌이다 그럽니다. 질서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렇게 해서 질서벌도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자, 단순 암기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에 3천만 원짜리 4개 넣고 1년에 하나가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시오. 이렇게밖에 출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은 많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는 단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3년에 3천만 원짜리 제일 센 놈부터 갑니다. 첫 번째,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한마디로 무등록업자 3년에 3천, 가장 큰 형벌에 처하죠. 옆에다가 무등록 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 무등록의 사촌 형님이 2번 거짓으로 등록한 자 3년에 3천입니다. 거짓 동그라미. 3번 양도할선이 금지된 정서 등을 매매 교환합니다. 자, 금지행에서 공부했습니다. 정서 동그라미. 4번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접 동그라미 쌍방 동그라미. 5번째 탈세 등을 목적으로 두째 줄입니다. 끝에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이죠. 투기 동그라미 합니다. 6번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줍니다. 시세 동그라미. 7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동그라미. 단체가 딱 들어오면 3년에 3천입니다. 그 다음 8, 9, 10, 11, 12 다섯 가지는 전부 묶어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8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3년에 3천이죠. 유도의 동그라미. 자, 9번도 거기 9번 두째 줄 끝에 보면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유도 찾았습니까? 유도의 동그라미. 10번 두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다 같다니까요. 유도. 11번 두째 줄에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행위를 방해합니다. 3년에 3천이죠. 방해 동그라미. 12번 역시 두째 줄 끝에 유도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이에요. 자,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3년에 3천만 원짜리 이렇게 따라갑니다. 무등록업자, 사촌 형님쯤 되는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인데 이것들은 전부 금지 행위에서 별도로 다 암기를 합니다. 자, 즉 정서, 직접 쌍방 투기를 조장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또 그리고 누구든지 방해하거나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3년에 3천이에요. 일단 기본 제목부터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잡아 놓고 이제 여기서 서서히 살을 붙여갈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짜리 볼까요? 1.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한 자입니다. 일단 양도의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한 자, 양도의 동그라미. 3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또는 두 개 사무소니까 이중 소속이죠. 이중의 동그라미. 4번 둘 이상 사무소를 둔 자, 사무소 동그라미. 5번째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또 금지행에서 공부했죠. 거짓의 동그라미 합니다. 6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1년에 1,000이에요. 매매 동그라미 합니다. 넘어가서 7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받습니다. 알면서에 밑줄 꺼놓고 옆에다가 협조행위 이렇게 적어줍니다. 협조행위 하면 1년에 1,000.
여덟 번째,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과 금품에 동그라미 합니다. 9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정보 동그라미. 10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할 때 비밀의 동그라미. 1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 할 때 개업공인사 할 때 공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12번, 개공사도 아닌 자가 유사명칭 광고합니다. 개공사 아닌 자니까 역시 공 동그라미. 13번 마찬가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공 동그라미 합니다. 좀 양이 많게 보이죠?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노래 제목이 이렇게 갈 겁니다. 양이사가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이에요. 양이사니까 두 명의 양이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3년에 3,000만 원짜리가 추가가 됐으니까 3년에 3,000만 원짜리도 추가된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반기에 때는 일단은 제목은 다 들어 놓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할까요? 1년에 1,000만 원짜리 뭐라고요? 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7서버립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1번 시도지사가 끝에 보면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연수교육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합니다. 부당한 표시의 동그라미. 부당한 표시. 3번 등록관청은 확인 설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 근거 자료 동그라미 합니다. 4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을 위반합니다. 정보통신의 동그라미. 똑같죠? 5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만 들어오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동그라미. 6번 국토장관이 운영규정의 성인을 위반하면 운영 동그라미. 7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조사 검사에 위반합니다.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때 감독상 명령할 때 명령의 동그라미. 8번 국토장관이 협회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운용 동그라미. 협회만 나오면 자동으로 500입니다. 9번 둘째 줄에 협회가 조사 거부 깊이 방해하거나 명령에 불응하면 역시 명령의 동그라미. 10번 국토장관이 징계 해임 요구할 때 요 동그라미 명령을 이행 안 합니다. 이행의 동그라미. 가사 제목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11번 국토장관이 역시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에 불응합니다. 요 불응 옆에다가 역시 명령이라고 적으십시오.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12번 역시 협회가 공제사업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개선 명령에다가 명령에도 동그라미. 12개나 쫙 만들어 놨지만 500만 원짜리 과태료 앞으로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운명 이요 부당 표시한 정보통신을 위반한 연자씨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짜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제목 일단 뭐라고요? 운명이요 부당 표시 정보통신을 위반한 연자씨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운명이요 이렇게 나가니까 앞에 운명이 운영 규정을 위반한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운명이요 네 가지는 협회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게 안 가셔도 됩니다. 협회가 하고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500입니다. 자, 부당 표시
또 정보통신 모니터링을 위반한 예를 들어서 직방, 한방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서 광고를 올릴 때 부당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이 광고가 정확한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 사업자 네이버 등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런 뜻이에요.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자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시는 뭐였죠? 시는 연자시 부르는 소리지 500만 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도 또 설명 안 하면 이 시가 없다 시 하고 찾아다닐까 봐 시는 연자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운명이요 부당 표시한 정보통신 연자시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러니까 연자시 하니까 연자 하면 좀 늦게 하니까 시를 붙였으니까 시는 500만 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오른쪽 100만 원짜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입니다. 이전에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정서사본을 위반합니다. 보증의 동그라미. 3번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게시 동그라미. 4번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반납 동그라미. 5번 등록 취소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등록증 반납에도 동그라미. 6번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면 휴업의 동그라미. 7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반합니다. 표시 동그라미. 8번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이라는 문자를 위반합니다. 문자 사용 위반 문자 동그라미. 9번 마찬가지 부직상의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위반합니다. 문자에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라고 체크를 합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뭐라고요? 이복의 문표, 반납, 표.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요 100만 원짜리가 가장 낮은 형벌이잖아. 그죠? 낮은 벌칙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낮으니까 받기도 쉽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이가 뭐다? 이전 신고 위반, 보정사본 미교부, 게시 의무 위반. 가사는 천천히 가도 돼요.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자, 반납이 있는데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휴업 폐업 신고 위반이죠. 뭐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 양은 많게 보입니다. 여기서 몇 문제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나오는데 단순 암기식으로 나옵니다. 양양 이사에다가 하나 싹 내려오겠지.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시오.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아닌 거 찾으시오.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죠. 그죠? 단순 암기시고 한 달치를 지금 묶어서 가니까 많게 보이지만 점수 따기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기 수업에서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들어는 주셔야 된다. 그죠? 자, 다시 3년에 3천만 원짜리 하면 뭐라고 기억합니까? 무등록업자, 사촌형님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합니다. 누구든지 방해 유도하면 3년에 3천이었죠. 1년에 1,000만 원짜리 뭐라고 공부합니까?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비전공이다. 이렇게 갑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 표시를 한 연자시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연자시 할 때 연이 뭐지요? 연수교육 위반. 자료 제시를 하지 않고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복의 문표 반납표. 그래서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마무리 95페이지 하단 과태료 처분권자 부과기준 및 가중과 감경입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가 부과합니까? 국토장관. 오히려 이쪽에 시험이 더 잘 나왔습니다. 이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느냐? 부과권자 짝으로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즉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 관청만이 부과하니까 동그라미 1, 2, 3번이 오히려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부과하느냐 요거 잘 한번 보시고 마지막 4번입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각의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까지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벌칙 가볍게 정리하셨고 양은 많게 보이지만 단순 남기식으로 출제합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또 수업에서 중요한 단원이 따라옵니다. 교재 9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 단원이 아주 중요하죠. 자,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가볍게 전달하시면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매매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고 팔았다라는 이 매매한 것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제도입니다. 아주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생활 법률이기도 하고 또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또 여러분들은 시험을 떠나서라도 부동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럼 사고 팔면 신고해야 되는데 이 단원을 위반하게 되면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위반했다 하면 일단 500만 원 과태료 딱 잡아놓고 아닌 놈들이 2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가 한 페이지나 되지만 공부하는 방법 500만 원짜리 과태료 탁 찍으면 일단 무조건 얼마? 8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닌 거 2개만 고민하면 그 많은 페이지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출발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정, 서론이니까 크게 보실 필요 없고 이제 99페이지 하단부터가 본론입니다. 용어의 정의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 99페이지 하단 거래 신고제에서 목적 참고로 보시고 2번 중요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하게 되므로 자, 일단 매매 동그라미 임대차 이런 거 저당권 이런 거 신고하지 않습니다. 매매에 대해서만 하므로 당사자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줄 걸까요? 매수인, 매도인을 말하고 외국인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매매만 신고하니까 당연히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그래서 매도 매수인이 신고하지 임대인, 임차인 이런 말이 없죠. 자, 3번도 중요합니다. 뭐를 신고해야 됩니까? 하니까 첫째 내려가면 부동산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뭐지요? 토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기어 토지를 매매하거나 니은 건물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이게 부동산이죠. 넘어가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권리에 동그라미 놓고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공급계약 동그라미 놓고 다른 말로는 분양계약이다. 그럽니다. 그럼 다음 법률에 따라서 그랬으니까 거기 박스에 주택법, 건축법 쫙 들어오는데 이제 이 법들은 시험에 다 돌았지만 이건 이제 지금 법에서 물을 이런 법에 따라서 이건 물을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 잘 보시면 거기 8가지 밑에다가 주택법에 건축법 해놓고 X를 하나 딱 해놓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매매 계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만 안다면 지금 이 8개 법을 다 해결합니다. 건축법은 공법 등을 통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듣습니다. 공정 친근하게 듣는데 건축법이 없다. 그래서 옆에다가 건축법 X 해놓으시고 자, 박스 밑에 디귿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자, 지위의 매매계약 줄 꺼놓고 이것을 우리는 입주권 그렇게 부릅니다. 입주권 하나고 적어 놓습니다. 리얼도 마찬가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역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역시 줄 꺼놓고 그것도 입주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자, 신고 대상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까요? 지금 이 물건을 매매를 하면 신고하는데 무슨 물건을 매매했을 때 신고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부동산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부동산이 뭐지요? 토지, 건물을 매매하면. 그 다음 공급계약. 공급계약도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분양권이나 분양계약이라죠. 공급계약 신고합니다. 그 다음 아래 8가지 법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그 법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건축법 하면 X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과 또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가볍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물건 보시고 내려가면서 4번 신고 대상 계약 지금 계속했습니다. 뭐만 신고합니까?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 동그라미. 그리고 5번 별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게 60일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60일 X 해놓습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고 동그라미 2번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하니까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자,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이 등록관청이죠. 근데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지만 이 땅이 제주시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신고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고 샀습니다. 매매 계약이 일어나면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내가 영업하고 있는 강남구청 하면 틀려요.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주시청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시청을 신고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고관청이 어디라고요?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자, 여러분은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땅을 거래했다. 그럼 제주도까지 가서 신고한다. 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는 방법이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을 방문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스토리가 그렇게 딱 갑니다. 신고 방법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가서 하는 거 뭐 방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신고관청 보셨고 신고 의무자 지금 다 계속해야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 보세요. 개공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매도인 매수인 우리가 사고 팔자고. 그러면 직거래를 하면 당사자들이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사람 잘 봐요. 그런데 만약에 개공사가 개입이 돼 있다면 뒤편에 나오겠지만 반드시 개공사가 합니다. 요게 이제 신고 의무자입니다. 자, 가볍게 봅시다. 6번에 1번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면 기업 공동신고해라. 거래 당사자는 누구라 그랬죠? 매도 매수인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계약 줄 것입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줄 거놓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니은 국가 등이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 용지를 하나 샀다. 아니면 국가의 땅을 하나 팔았다. 뭐 이렇게 하면 국가와 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 등은 거짓 신고할 일이 없죠. 그래서 국가 등이 반드시 신고합니다. 자, 넘어가서 오른쪽 위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5억으로 거래했으면 5억으로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매수자가 야, 세금 등을 아끼기 위해서 4억으로 신고하자. 이렇게 하면 둘 다 신고가 안 되겠죠. 한쪽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방이 가서 신고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일방의 신고 거부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2번 중개거래인 경우 중요합니다. 별표. 자, 이제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거래인 경우 해놓고 기억.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나가면 약해요. 해당 개공사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딱 넣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당사자들이 해도 되고 개공사가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강하게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합니다. 반드시 글자 넣어주시고 그때 니은 개공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당사자들은 당연히 신고 의무는 없다.
그때 개공사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된다. 지금 몇 번째 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개공사가 하고 디귿 개공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역시 개공사도 일방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하는 의무자 정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의무자 정리했죠? 개공사가 없이 직거래하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해라.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한다. 자, 이제 신고 절차입니다. 1번에 1번 거래계약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기여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또는에 동그라미 한번 해놓고 자, 우리 중개사법은 전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데 여기 거래 신고제만 또는이에요. 그 이제 두 번째 강조 안 할 거라고요. 계속 또는으로 나올 거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 관공서라든지 은행에 가서 볼일 보실 때 도장도 찍고 이름도 합니까? 사인만 해도 됩니까? 사인만 해도 됩니다. 세월이 그렇게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신고제는 관공서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서명도 하고 날인할 필요 없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는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니은 국가 등의 단독 신고입니다. 국가 등이 계약을 할 때는 국가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디귿 일방의 신고 거부 비교적 중요하죠. 제목에 줄 닦고 놓고 자, 세금 등을 아끼려고 5억에 거래했는데 4억에 하자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공동신고가 안 될 거니까 그때 일방이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박스 A 계약서 사본 줄 닦았습니다. 5억에 계약했다는 사본과 단독 신고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일방이 제출할 때 가져가는 서류 두 가지입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죠. 자, 5억에 거래했으니까 5억이라는 계약서 사본에다가 단독으로 신고했으니까 사유서 나 갑은 5억에 팔았는데 을이 자꾸 4억에 신고하자 하여 공동으로 안 되니까 혼자 신고합니다. 이게 사유서입니다. 이렇게 사유서를 딱 제출하면 을은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가 되겠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 탁 날아옵니다. 이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그때 박스 밑에 신고하는 자는 당연히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자, 2번 신고서 제출의 대행 별표해 놓고 자,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독신고, 일방의 신고 거부에 따른 단독신고에 대해서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는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당사자들이 경우서 없이 신고할 때는 이렇게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이 공동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나마나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기게 되면 법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무사가 신고하는 것을 대행해서 신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대행해서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져오는데 보나마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겠죠. 인감이 없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다. 법인은 어차피 자필 서명을 못 하잖아요. 삼성전자라는 곳에서 자필 서명 못 하죠. 그죠? 그래서 법인은 인감을 제출합니다. 서류 가볍게 보시고 자, 더 중요한 게 2번입니다. 넘어가서 개공사에 대한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도 개공사가 신고하는 게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개공사는 이렇게 신고합니다. 똑같아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제 또는이니까 절대로 및 이런 거 이야기 안 한다 그랬죠.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고 신분증은 신고관청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공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공사의 위임을 받은 소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공사는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내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공사의 신고가 중요하다. 이거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3번에 개공사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개공사를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대신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공사만이 있다는 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고 소공사는 이 사람의 위임장을 가져갈 필요 없이 자기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체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소공사는
고용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탁탁탁탁 찍으면 어느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3번 전자거래 시스템은 뒤편에서 하니까 놔두시고 내려가면 거래 신고사항. 자, 여기 비교적 중요합니다. 신고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1번 당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신고합니다. 인 동그라미 계약 체결일자 신고해야 되죠. 개 동그라미 대상 부동산의 종류 종 동그라미 합니다. 4번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할 때 지의 동그라미 지번 지 동그라미 지목 목의 동그라미입니다. 목 그리고 면적 면 동그라미. 5번째 실제 거래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 가를 보려고 신고를 받으니까 실제 거래 가격 실 동그라미 합니다.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실제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추가로 신청하는데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때 기억,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제시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밑줄. 니은,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입주 예정 시기 제출합니다. 그리고 6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액이 그것도 6억을 초과하면 여기다가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시해야 된다.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서류도 밑줄 긋습니다. 7번, 조건이나 기한, 조 동그라미. 8번 계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공사의 인적사항도 제시를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공에도 동그라미입니다. 공. 자, 그래서 지금 102페이지 신고사항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라는데 무엇을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신고합니다. 아주 양이 많죠. 자, 양이 많지만 시험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읽습니다.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일주일만 읽으면 되겠죠. 자,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 할 때 일이 뭘까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적어라. 계약일자,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입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갑니다.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 됐죠? 자,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103페이지 자금 도달과가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1번 주택자금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줄 걸까요? 매수자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나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대출받았다, 빌렸다 이런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입주할 거다 아니면 사놓을 거다 이 투기 세력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누가 제시해야 된다? 매수자가 제시하면 되죠. 매도인이 그 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하는 내용이 아니죠. 매수자가 단독으로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때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거래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뭐 읽어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때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자는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제출해야 된다? 25일 내로 제출합니다. 25일의 동그라미. 자, 이게 이렇게 되겠죠. 거래 신고 며칠 만에 해야 된다? 60일 만에 해야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도 30일 전에 제출해야 되겠지. 그래서 며칠로 바뀌었다? 25일로 바뀐 거예요. 이런 거는 바뀌고 아직 시험이 안 들어왔습니다. 25일 내로 제출합니다. 네, 가면 드디어 4번 신고 가격의 검증입니다. 자, 이 부동산이 5억입니다 라고 거래를 했다면 신고 가격이 옳은지 틀렸는지 그런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고 가격의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1번 누가 검증합니까? 국토장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국토장관에 동그라미 해놓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가격 밑줄 걸까요?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체계 시스템은 누가 만든다? 국토장관이 만들고 2번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신고관청에 동그라미 놓고 마지막 줄에 검증하여야 한다에 줄 껐는데 자 신고관청은 자기한테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신고관청이 검증하는 거예요. 이거를 국토장관이 검증한다 그러면 틀린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검증을 했다면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세무서장이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지금 인상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모든 과세, 취득세나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전에는 5억으로 거래하더라도 토지라고 치고 공시지가가 70%니까 나 70% 정도 3억 5천에 샀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모든 가격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도세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렇게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교부해 줍니까? 지체 없이 교부해 준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제 신고했다는 신고 필증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가야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은 7일 내로 교부한다, 3일 내로 교부한다 하면 틀려요. 언제까지 교부한다?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게 동그라미 딱 찍고 방금 이야기했죠. 5번 매수자는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이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내려가서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자 이제 검증은 이렇게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좀 거짓으로 신고한 것 같아. 그러면 조사할 수 있다라는 단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내용을 보완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국토장관은 거래 신고, 해제 등 신고, 외국인의 취득 보유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줄 걸까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거짓으로 했을 것 같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직접 조사해 볼 수도 있고 등 신고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함께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된 지문이니까 한번 확인해 드렸고 그때 넘어가서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나 공동조사를 위해서 당사자 또는 개공사에게 다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자 계약서 사본, 입건표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는 참고로 보시고 3번 내려가면 신고가격의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장관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해되죠? 제주시장이 신고를 받았으면 제주시장은 제주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자기 상사인 국토장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월 1회씩 그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하면 모든 자료는 국토장관까지 다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매매가는 국가가 다 자료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국토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 5번 해제 등 신고입니다. 거기 해제의 동그라미 또 정정신청 정정의 동그라미 그리고 변경신고 변경의 동그라미 합니다. 자 동그라미를 3개 해드렸는데 지금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중을 신고했습니다. 매수 매도인은 누구고 계약일자 중도금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가 5억 조건과 기한을 다 정리했다면 자 이런 신고를 다 했는데 계약이 중간에 깨졌어요. 계약이 깨지는 것을 해지라 그래요. 그럼 해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잘못 적어냈어요. 처음부터 잘못 적어내는 것을 정정한다 그래요. 근데 신고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변경하는 단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해지예요. 자, 계약이 깨지면 예전에는 깨졌다고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돌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5번에 1번 내려오면서 별표 탁 찍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거래 신고를 한 후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줄 것입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뀌었다니까요. 이거 강조 안 하면 이제 여러분 틀리니까 깨지면 깨졌다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며칠 내로 하라고요? 30일 내로. 누가요? 1번에 거래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합니다. 자, 거래 당사자들은 신고를 다 했는데 계약이 깨지면 해제되었다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공사가 개입이 돼 있어서 계약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바로 밑에 2번 개공사가 줄건 오시고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공사가 해제 신고를 이번에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왜 그런가 하면 개공사가 신고를 했더라도 계약을 깨기는 당사자들이 깨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반드시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어차피 개공사가 신고했으니까 개공사도 신고할 수는 있다 그랬다고요. 이걸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반대로 돌리면 틀립니다. 계약을 깨는 사람이 당사자들이니까 개공사에게는 하여야 한다면 틀리잖아. 그죠? 당사자들은 하여야 한다. 개공사는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렇게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역시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발급해 준다?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가볍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금 해제 등의 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면 해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셨다면 해제가 제일 중요한데 자, 처음부터 잘못 적어내면 정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나중에 잘못되면 변경이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105페이지 상단 거래 신고에 대한 정정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1번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가 되면 잘못 기재에 동그라미 놓고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때 박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를 정정해 줄 수 있다라고 들어왔는데 이거 암기 다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딱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정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정정해 줄 수 있는 것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암기하면 좋겠고 암기가 안 되면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들에 하나가 싹 섞여 들어오겠죠. 옆에 한번 적어 봅니다. 여러분 계약 일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런데 과태료 나올 때 다 돼가니까 1월 1일이 아니고 2월 1일로 정정해 주세요. 그 절대로 정정 안 해준다고. 그죠? 크고 중요한 것들은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옆에 계약 일자 X. 또 하나 더 적어볼까요? 거래 금액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지금 실거래가를 받으려고 신고를 받았는데 5억으로 신고해놓고 아니 5억이 아니고 4억 5천으로 정정해 주세요. 절대로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 X. 자, 당사자 성명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김갑동을 김갑수도로 바꾸면 사람 달라지죠. 당사자 성명 X. 그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정정해 주는 것 하나, 둘, 셋, 넷, 5개를 암기하든지 중요한 것들은 정정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계약일자, 거래 금액, 당사자 성명 이런 거 정정 안 해줍니다. 근데 휴대폰 번호가 잘못되었다. 주소가 잘못되었다. 이런 거는 정정해 줄 수 있잖아. 그죠? 그 개념을 한번 딱 잡아보시고. 자, 내려가면 이제 큰 3번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똑같아요. 3번, 거래에 대한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처음 신고할 때는 정상적으로 잘 했어. 근데 나중에 내용이 바뀐 거예요.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이 되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것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 쫙 들어오죠. 그러면 또 문제를 만약에 묻는다면 이것들 중에 하나를 빼내고 변경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 들어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물어 들어오면 장난 아니죠. 지금 전부 다 암기하는 게. 근데 변경에서는 물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시옷
이영을 둘 딱 줄 꺼놓고 별표 딱 찍으셔야 돼요. 변경해서 물을 수 있는 것 시옷 이영인데 시옷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은 변경해 주는데 옆에 매수인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받아 적습니다. 추가 교체는 X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것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추가 교체는 X. 그럼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그러면 정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다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형도 똑같아요. 이형. 거래 대상 부동산의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은 변경해 주겠다. 그런데 갈로 열고 대상 부동산은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럼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니까 옆에다가 적기를 추가 교체는 X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추가되거나 교체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X 그거 찾아내는 게 그 한 박스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추가 교체는 X 적어 놓습니다. 바로 밑에 절차들은 다 똑같으니까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제재입니다. 방금 제재 이야기했죠. 6번 한 페이지나 되지만 거래 신고 의무에 대한 제재. 자, 첫 번째 얼마짜리 있습니까?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납니다. 금액도 세죠. 자,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있는데 3천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입니다. 눈 딱 감고 500 찍고 아닌 거 두 개만 보는데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또 보기도 좋게 딱 세 가지예요. 3천만 원짜리 몇 개? 세 개. 왜 세 개? 3천만 원짜리잖아. 3. 그죠? 세 개 잡습니다. 자, 3천만 원짜리 볼까요? 1.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의 동그라미. 2번.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의 동그라미. 자,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요. 불구하고 들어오면 불구하고 들어오면 3천만 원짜리 계약도 안 됐는데 계약됐다라고 신고했다니까요. 계약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깨졌다 이렇게 신고하면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죠. 3번에 그래서 3천만 원짜리는 3천만 원짜리니까 3개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짜리. 이거 말이 좀 길다 그죠? 결코 한 페이지나 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모두 몇 개? 3개. 왜? 3천이니까 세 가지. 불구하고 그 다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천만 원짜리입니다. 취득가액의 5%짜리는 하나입니다. 제일 밑에 볼까요? 자, 번호는 두 개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죠. 1번 신고 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거짓의 동그라미. 2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를 합니다. 결국은 거짓의 동그라미 하니까 취득가액의 5% 과태료는 거짓 신고한 자예요. 그 거짓 신고라는 게 이거잖아요. 5억 주고 계약해놓고 4억 5천 이렇게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5%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으로 신고했으니까. 자, 요거 두 개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500만 원짜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등등등등 쫙 뚫어져. 이거 막 일일이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위반했다 하면 500 딱 잡고 아닌 거 두 개를 딱 잡는데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몇 가지다? 세 가지. 이번에 도입됐어요.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자료 그리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의 5%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에 대한 제재도 큰 틀로서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죠. 오른쪽에 4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자, 5억으로 거래했으면 5억으로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예요. 그럼 5억짜리를 4억으로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25, 2,500만 원 과태료 내니까 과태료 세잖아. 그죠? 그런데 거짓 신고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당사자가 야, 우리가 말 맞춰서 4억으로 하자. 그러면 이길 사람이 없잖아. 당사자들이 4억 했다는데.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 신고하고 한쪽이 가서 자수를 하면 자기가 먼저 불면한 감면이나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배신해라 이 말이에요. 5억으로 말 맞춰서 신고해놓고 한쪽에 가서 나 거짓 신고했어 라고 불어버리면
자기는 100% 과태료 면제, 상대방은 반 줬겠죠. 그래서 과태료 감면이나 면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감면 사유 찾았나요? 감면에 일단 동그라미 놓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년, 득을, 리을, 미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을 위반한 자는 자수를 하면 감면이나 면제를 해주는데 동그라미 2번 그때 면제의 기준 기억 찾았습니까? 2번의 기억입니다. 조사기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 시작되기 전에 동그라미 놓고 그때는 면제해 줍니다. 그 면제 들어오면 옆에 여러분들은 100%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면제를 해준다 이 말은 무조건 100% 면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불면은 100% 면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갑이 야 우리 거짓으로 신고했어 라고 먼저 불면은 자기는 과태료 면제 받죠. 그러면 이제 을한테 가서 진짜 거짓 신고했습니까? 라고 조사가 시작되겠죠. 조사가 시작됐는데도 불면은 그래도 50%는 깎아주겠다고. 그죠? 그래서 서로 배반하라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밑에 니언. 조사가 시작된 후에 동그라미 시작된 후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다음 조건을 갖추었다면 50%를 깎아주겠다. 그래서 감면을 해줄 때는 뭐 30%, 40% 이런 건 없어요. 감면 무조건 50%. 면제는 무조건 100% 면제예요. 근데 감면을 받으려면 자기가 충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돼. 그래서 제일 밑에 박스 A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자 여러 사람이 계약했는데 최초로 신고한 자지. 저 사람이 신고하니까 나도 신고했어. 이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최초 신고한 자. B.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돼. 성실하게 협조 밑줄. C.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그래서 조사기관이 자료가 확실히 없는데도 자기가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협조를 해줄 때만 50%를 깎아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체적인 건 좀 천천히 보셔도 되고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이 하겠다는 데서는 할 말이 없다. 지금 그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하더라도 한 사람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불면은 면제해 줍니다. 면제. 배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면제가 되면 이제 조사가 시작됐으라도 불면은 50%라도 깎아주겠다. 감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큰 단원을 필요한 것들 위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재 이 정도는 좀 잘 관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법률에서 두 번째 외국인 취득이 다음 주 수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단원도 가볍습니다. 근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는 데 또 의의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